아무래도 뭐 훨씬 수월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은 사업상 발생한 채무인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익상 변호사님 모셔놓고 한번 이야기를 사회적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유 변호사님 오늘 저희 채널에 처음 출연해 주시는 건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채널. 물론 제가 뭐 이런 네. 말 할 처지는 아니긴 하지만. 유익상 변호사님은 젠틀한 싸움딱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어떤 저희의 경쟁 채널로서 제가 한번 열심히 제 채널을 성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팀원 EMF 사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팀원 EMF가 이제 결국에는 그 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회생 신청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결국에는 좀 피해자들 돈 받기 굉장히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요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어떠실까요? 요 팀원 UMF 사태가 터진 그 더 큰 배경을 보고 싶은데 네.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접어들고 있다, 뭐 그런 징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뭐 시발점이랄까 아니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징후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팀원 UMF가 이제 회생 신청을 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판매자들 아니면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돌려막기를 해왔었다라는 거잖아요. 돌려막기를 지금 뭐 요 근래부터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돌려막기를 해왔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터진 이유가 뭐냐, 이거는 결국에는 만약에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서 계속적인 소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물건을 사고 이 플랫폼의 거래가 계속 원활했다면 돌려막기도 저는 계속적으로 그냥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좀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소비도 줄고 이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못 돌려막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이면에 어떤 뭐 경기 침체나 이런 시그널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니냐, 약간 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플랫폼 자체의 사실 신뢰도도 지금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플랫폼을 탈퇴를 했다라고 하고 계시고 이용을 안 하는 분들 많을 거고, 뭐 당장 변호사님만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용하시겠어요? 이용 그렇죠. 못하죠. 그렇죠. 이용 못하잖아요. 왜냐면은 당장 가족들이랑 이제 뭐 여행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다 파토가 나버리고, 중요한 뭐 가족 행사 아니면 중요한 물건 샀는데 그게 안 와버리고 돈은 날라가고 했는데 누가 이제 앞으로 이 플랫폼을 믿고 신뢰를 하고 이용을 하겠냐,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회의적이죠. 그러면 사실 가장 큰 피해는 거기에 입점해 있는 업체 소상공인 분들이 물품 대금을 지금 정산을 못 받고 있는 것이고, 사실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 돈 받아서 결국에는 다른 거래처에다가 돈 입금을 하고 또 이게 계속 선순환이 돼야 되는 지금 딱 자금이 막힌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분들도 뭐 돈을 받는 건 차차 지금 이제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액의 채무를 지금 떠안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개인 회생이나 뭐 다른 뭐 회생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가 된 사건이기도 하고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전세 사기 때도 그랬고 조금 이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뭐 훨씬 수월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은 사업상 발생한 채무인 거잖아요.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제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기도 한데, 더군다나 이슈가 됐던 사건이다 보니 수월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팀원이나 위메프도 회생 신청을 했고 소상공인분들도 회생 사건에서의 어떤 채권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생이 잘 처리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잘 처리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 회생 사건에서 또 채권액을 보전을 받을 거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보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상공인분들의 개인회생 파산 사건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재산 가치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정도는 이제 좀 이슈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소상공인분들, 피해자분들이 뭐 현재 자금 경색이나 뭐 경영 악화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한다면 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좀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뭐 각종 지원금을 내놓고 대출 기간을 뭐 연장을 해준다든지 유예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뭐 대출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가지고 자금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 때도 우리가 봐왔지만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자금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빌려주는 거고 대출 뭐 상환을 유예해 주는 거고 근데 다시 그게 뭐 2년이고 언젠가 기간이 도래해가지고 그 돈을 갚아야 되니까 지금에서야 코로나 때에 그런 위기를 맞았던 소상공인분들이 올해 작년 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회생파산 신청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일시적으로 어디서 자금을 구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단지 그냥 그 기간을 유예하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2년을 버티다가 그 시점에 회생파산을 신청하느냐 아니면 차라리 그냥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 재기의 시점, 채무를 모두 이제 탕감받는 시점 자체도 지금부터 3년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2년 후 플러스 3년이 되느냐는 또 차이가 있으니 앞으로도 이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 결단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유익상 변호사님 모시고 팀원 UF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좀 출연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변호사님이 대체나라에 나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걸로. 아 근데 뭐 우리가 품앗이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내가 이제 팀원 UF에 입점한 업체로서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좀 뭐 회생이든 어떤 도산 절차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뭐 사실 유 변호사님과 얘기된 사항은 아니지만 다음번에 또 유 변호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